안녕하세요. 달달제이 안유정입니다. 여러분, 많은 스피치 전문가들이 오프닝 방법으로 가장 효과적이다 말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질문입니다. 저는 오늘 청중을 주목시키는 3가지 오프닝 스킬을 말씀드릴 텐데요. 많이들 알고 계시는 질문 스킬 이전에 2가지 꿀 스킬도 함께 하니까요. 지금부터 채널 고정해주세요. 청중을 주목시키는 오프닝 스킬 첫 번째는 청중을 움직여라 라는 겁니다. 이 방법은 딱딱한 발표 자리가 아니라 부드러운 분위기의 모임에서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요. 저는 프레젠테이션 강의를 시작할 때 이렇게 종종 시작합니다. 여러분, 강의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의 현재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세요. 나는 프레젠테이션을 마치고 나면 매번 행복감과 만족감이 느껴진다. 나는 프레젠테이션을 마치고 나면 매번 회의감이 느껴진다. 네, 좋아요. 나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모르겠다. 아무튼 지금보다는 잘하고 싶다 하신 분 손 들어주세요. 네,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첫 번째 질문에서부터 웃음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손을 들지 않았다가도 3번째에는 100% 손을 드시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눈치가 보여서라도 이 강의 시작 전이기 때문에 손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청중의 몰입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낼 수가 있겠죠. 만약에 건강에 관련된 스피치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옆 사람의 다리를 한번 봐주세요. 옆 짝꿍의 다리가 꼬아져 있다 하신 분 손 들어주세요. 네, 이렇게 해볼 수도 있고요. 여러분, 한의사들은 3요혈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3가지 혈자리만 잘 눌러도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혈자리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자, 머리부터 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청중을 움직이게 하는 거 굉장히 좋은 방법이긴 한데요. 오프닝은 상황에 맞춰서 적절하게 쓰시는 게 중요하겠죠. 입찰 경쟁 PT나 사업 발표, 또 보고 PT 같은 딱딱한 자리에서 이렇게 청중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지양해 주시고요. 강의 부드러운 분위기의 모임 자리에서 한번 활용해 보신다면 100%의 몰입도를 느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청중을 주목시키는 오프닝 스킬 2번째는 임팩트 있는 문장으로 시작하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임팩트의 사전적 의미는 강력한 영향, 충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문장을 듣자마자 리얼리? 진짜? 와? 왜? 이런 식으로 사람의 놀람의 반응을 끌어내는 문장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셰프 제이미 몰리버는 테드 강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앞으로 제가 이야기할 18분 이내에 4명의 미국인이 사망할 것입니다. 그가 첫 문장을 이야기하는 순간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집중했죠. 왜? 왜 4명이 사망한다는 건데 다음 말이 기다려지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세바시 레전드 강연으로 꼽히는 오현호님의 오프닝을 보면 자기가 거쳐온 직업을 담담하게 이야기한 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잘난 척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사실 수능 7등급이었습니다. 반에서 43등이었고요. 잘하는 게 하나도 없었고 칭찬을 들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청중은 호기심을 가지고 다음 이야기를 기다리게 되죠. 이렇게 임팩트 있는 문장으로 강력하게 시작하는 거 오프닝 방법으로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중을 주목시키는 오프닝 스킬 3번째는 여러분 많이들 알고 계시는 질문으로 시작하라 라는 겁니다. 이 질문을 받으면 사람의 뇌에는 빨간불이 켜집니다. 답이 뭘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답을 말해주는 스피커에게 자연스레 집중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또 질문을 한다라는 것은 내가 일방적으로 스피치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내 스피치로 초대하겠어요. 당신과 소통하는 스피치를 하겠어요. 라는 의미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으로 시작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요. 하지만 질문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너무 뻔한 질문은 안 돼요. 식사하셨습니까? 네, 날씨가 굉장히 많이 더우시죠? 점심 먹고 나서 지금 많이 좀 졸리시고 힘드시죠? 라는 뻔한 질문은 피해 주시고요. 2번째, 너무 쉽거나 너무 어려운 질문은 또 피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런 거 안 되고요. 3번째, 너무나도 개인적인 질문은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언제부터 사업이 잘 되기 시작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언제부터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을까요? 제가 실제로 코칭하다가 이렇게 말씀하신 분을 뵌 적이 있거든요. 어떻게 아냐고요? 이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할 때도 이 세 가지 사항은 피해 주시고 질문의 조건에 맞춰 주시는 게 좋습니다. 호기심이 생겨야 되고 주제와 연관성이 있어야 되며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질문이면 좋습니다. 그리고 입찰 경쟁 PT라면 이 질문으로 들어가는 오프닝은 지양해 주시는 게 좋은데요. 저희가 답하려고 여기 있는 거 아니니까 빨리 발표나 하세요 라는 싸늘한 말과 눈초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청중이 심사를 하는 입장이라면 굉장히 예민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질문으로 시작할 때는 상황에 맞게 호연기에 맞는 질문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나라에 태풍이 여러 차례 왔었죠. 그런데 이 초등학생들이 태풍이 올 때마다 태풍의 땡땡에 그렇게 관심을 갖는다라고 합니다. 이 땡땡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인터넷으로 물건을 살 때 어떤 점을 가장 고려하시나요? 아마 물건을 직접 보지 못하고 사기 때문에 먼저 산 사람들의 구매 후기에 눈길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땡땡땡 마스터 수업을 듣고 나면 여러분의 영업 실적은 몇 %나 증가할까요? 이렇게 호연기에 맞는 예시들을 보여드렸는데요. 만약에 여러분 인터넷으로 물건을 살 때 저는 구매 후기부터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쭉 평소문으로 발표했다면 어땠을까요? 아까 질문형보다 훨씬 더 주목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럼 질문을 던졌는데 청중이 답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하나요? 멘탈 붕괴되시면 안 됩니다. 대답을 안 해준다면 잠시 여유를 주고 예, 여러 답들 떠올리셨겠지만 이라고 자연스럽게 스피치를 이어가시면 되고요. 답을 해주신다면 감사의 표시를 하시고 그에 맞는 적절한 스피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습하실 때 두 가지 상황을 다 고려해서 연습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호연기에 맞는 질문이 무엇일까? 내 같은 멘트가 있다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궁금하게 해서 질문으로 던져볼 수 없을까 고민하신다면 여러분의 오프닝이 훨씬 더 임팩트가 있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청중을 주목시키는 오프닝 스킬 3가지를 함께 했습니다. 첫 번째, 청중을 움직여라. 두 번째, 임팩트 있는 문장으로 시작하라. 세 번째, 질문으로 시작하라. 중간중간 말씀드린 꿀팁도 더해서 상황에 적절하면서도 임팩트 있는 오프닝을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오프닝은 내 스피치로 끌어당기는 마중물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프닝, 본론, 클로징 중에서 가장 공을 많이 들이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오프닝 스킬 3가지 꼭 적용하시고요. 여러분의 스피치에 빛을 더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매력적인 말하기를 응원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안녕!